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수업이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수업이잖아요. 이 네. 수업을, 연구를 분명히 해야 되고, 네. 지금 내일의 수업을 위해서, 네. 발문을 준비하는 것만 해도 뭐가 되냐면 1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발문 준비하는 교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쵸. 별로. 거의 없어요. 네. 우리가 학생한테 뭘 질문해야 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수업을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없죠. 그쵸. 행정업무를 해야 되니까요. 그쵸. 없고, 그다음에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상담을 받아보셨겠지만 상담의 질이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네. 지금 이현우 선생님도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네. 문제 터졌을 때 그쵸. 그런 애들만 남아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자. 그쵸. 뭐 그런 거지. 그쵸. 뭐 너의 장래를 위해서 너의 학습이 지금 수학이 조금 뭐 이상한데 뭐 심리적으로 뭐 문제가 있니? 뭐 무기력하니? 이런 질문을 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학습 상담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맞아요. 이러한 것들이 학습법이 뭐가 문제 있는지, 뭐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냥 맞아요. 모의고사 배치표에 따라서 너의 학교는 여기 수준이야라고만 하는 거지. 보통 상담하시는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저도 생각을 하면 진학 상담만 받고 그 이후에 뭐 제가 어떤 공부적인 학습적인 부분에서 상담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외적인 부분에서 상담을 학교 선생님이 직접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청을 해도 좀 대충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연구도 해야죠. 지금 자는 학생들의 문제, 그렇죠. 뭐 100% 해결은 못하겠지만 뭐 얘네들 때리지 않고 벌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생활지도 연구를 해야겠죠. 그렇죠. 교권 침해하는 학생들도 얘는 나랑 왜 싸우려고 할까? 왜 나와 링 위에 올라갈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쟤는 왜 나에 대해 상처 주는 말을 하는가? 그리고 얘는 왜 간종처럼 자꾸 주의 끌기를 하는가? 이런 연구를 해야죠. 생활지도 연구를 분명히 해야죠. 그런데 이런 걸 연구하지 않고 선생님들은 윽박 지르기 많이 하시죠. 그쵸. 소리 지르죠. 그쵸. 소리를 많이. 근데 이 소리 지르기도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무서웠다. 그쵸. 막 이렇게 선생님이 울음이 났다. 이렇게 해버리면 초등학교에서는 꼼짝없이 아동학대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죠.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말죠.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랑 싸우는 분들도 있죠. 막 말싸움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야 돼요. 왜 쟤는 저럴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제 깊이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얘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학부모 상담도 해야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서 이제 영향 때문에 애가 학교에 와서 이럴 수 있고 요즘 애들은 유튜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죠. 그쵸. 이런 미디어 중독 때문에 이 뇌 자체가 발달이 좀 안 돼가지고 얘가 조금 화난 상태로 올 수가 있죠. 약간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는 얘는 왜 아침에 오자마자 얼굴을 찡그리고 썩소를 날리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까? 쟤는 왜 화가 나 있을까? 그쵸. 쟤는 왜 우울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전문 상담조사는 아니지만 그쵸.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주고 얘 상태에서 한번 물어봐주고 너 밥 먹었니? 라고 아침밥 먹고 왔니? 라는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학습이라는 것도 교사와 이런 학생 간의 유대관계가 이어진 다음에 하는 게 학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공부만 가르친다. 그리고 수업의 질도 마찬가지죠. 그쵸.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고 동기유발부터 이런 학습 과정부터 발문부터 이 전개하는 과정, 학습 컨텐츠도 어떤 자료를 투입하실 건 이런 연구 과정이 아주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인정을 못 받죠, 교사는. 그냥 맞아요. 뭐 그냥 대학생 과외하듯이 그냥 아는 거 그냥 가르쳐라. 그쵸. 그러면 그냥
그건 교사가 아니죠. 그 그쵸. 대학생 때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쵸. 그런 학생으로서 배웠던 거를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쵸.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막 가르친다는 건,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냥 그쵸. 교사와 그냥 과외교사? 뭐가 다를까요? 차별성이 없죠, 어떻게 예, 보면. 없죠. 예, 없는 거죠. 그냥 없는 거를, 왜 없는 역할을 하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학부모님들이 막 일타 강사랑 교사랑 비교하는데, 네, 그쵸. 일타 강사에 뒤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쵸.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그쵸. 그래도 오히려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연구할 시간이 많거든요. 거기는 이제 논문들도 많이 생략하고, 오직 진학. 에 많이 집중을 많이 하죠. 입시 결과. 그쵸. 그래서 학습에 관해서 더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사립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임용고시를 통과하셨던, 예? 우리 국립선생님이 더 우수할 것 같은데, 네.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쵸.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강사도 더 이제 수업 연구를 더 많이 하시게 되니까, 네, 그쵸. 어떻게 보면 학원 강사가 교사보다 더 잘 가르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쵸.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피아노를 끊임없이 쳐야 계속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영어를 계속해야 영어를 계속 말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이런 연구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러한 맥을 다 끊어놔 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 댓글 보니까, 우리 학원 강사보다 못하다. 네. 이런 얘기를, 맞아요. 이런 구조적으로 교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사업을 막 이렇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학교 선생님, 교사들의 이제 TO는 그 인원을 충원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약간, 다른 방향에 잠깐 새서, 제가 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원 임용 TO나 아니면 교육 공무원이 이제 뽑는 거를 봤을 때, 교원 임용 TO도 점점 줄 뿐만 아니라, 교원이, 임용에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발령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일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학생들도 굉장히 늘고 있다고 들었고, 그런 교육 공무원도 점점 줄고 있고, 그 지원자도 점점 주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이런 부분 좀 많이. 일단,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지금 교대 입결 이런 게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요? 최근에요? 네, 낮아졌죠. 예, 저는 이제 수능 점수나 이 내신 점수가 좀 낮았다고 저는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 네네. 그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교대 임용이 네. 대부분 교대를 졸업하면 된다는 공식이 좀 깨졌죠. 그렇죠. 교대를 선택했던 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취업의 안정성이었죠. 그렇죠. 내가 교대를 졸업하면 네. 초등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육부는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 네. 학생 수에 비례해서 교사를 보내요. 네. 그런데 이 전라북도만 해도 매해 1000명씩 출산율이 감소해요. 네. 학령 인구도 역시 준다는 거죠. 네. 학생이 줄기 때문에 교사는 적게 배치하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한다면 교육부는 당연히 네. 이런 시장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적게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원리로 교대의 점수는, 교대의 이제 컷은, 뭐 수능 점수나 내신 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취업과, 이게 단순히 입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그쵸.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요구하고 싶은 게, 네. 그런 거예요. 업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업무를 좀, 전담하는 교사가 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이제 교무 학사 전담 교사라고 부르는데, 좀 행정 업무를 하는 교사가 좀 있어야 된다. 이게 경찰에 내근직과 외근직이 있어요. 네. 경찰의 내근직은 행정 업무를 하고 외근직은 수사를 하거든요. 그쵸. 그렇듯이 경찰과 비슷하게 해주자.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여기 뭐 언급한 공주초도 있지만 자사고인 상상고가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행정하는 교사, 수업하는 교사. 그게 왜 그럴까요?
최상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쵸. 너는 수업하는, 당신들은 수업에만 집중해.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현우 선생님이 이제 학원가에서 많이, 있으셨겠지만, 네네. 일타 강사 그런 분들이 행정 업무 하시나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냥 오히려 서브 강사들이 있죠. 보조 강사들이 몇 명 붙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하시는 역할에 따라가, 그러니까 뭐 매출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붙는 사람도 있고, 네. 뭐 한 명만 있는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하실 거잖아요. 네. 거의 없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일타 강사들도 없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비슷하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교수를 생각해 보세요. 네. 보조해 주시는 거기 조교 선생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직원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교수들이 행정 업무 하는 경우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의사가 행정 업무를 몰라서 안 할까요? 진료하고 수술만 하죠. 그쵸. 업무과 직원들이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거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교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의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찰도 외근직 경찰도 분명히 행정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엄격히 나눠가지고 자기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좀 행정 업무를 좀 전담해주는 선생님들도 이 기회에 교사가 많이 남는다고 주장하시니까 네. 좀 필요하지 않냐. 아예 그냥 임용 TO를 줄여버리느니 네. 지금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 업무 전담하는 선생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1부를 읽으면서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1부가 지나가고 2부가 되니까 조금 내 책의 내용이 조금 결이 좀 달라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많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제가 또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몰랐던 교사들의 이미지를, 제가 몰랐던 교사들의 그 현황이, 이제, 교사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민원이 많아요? 네, 민원은 요즘에 이제 아동학대법이 되게 강화돼가지고, 네. 지난번에 광주의 모 타립초등학교 선생님은 네. 멋쓰기라고 해가지고, 네네. 명심보감을 쓰게 했나봐요. 여기 숙제 안 하는 친구한테. 아, 기사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점심시간 쓰게 했다. 뭐, 교사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걸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셨잖아요. 그쵸. 네, 예전에 또 유명했던 사건은 대구 휴게소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아, 맞아요. 분명히 전화로 해가지고, 네. 부모님께 얘를 휴게소 놓고 간다 했더니, 네. 나중에 아동학대로 고소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정이 나왔어요. 선고유예라고 해가지고, 네. 직은 유지하셨는데, 네. 자기 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네. 시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된 거죠. 네. 시정이 개념인가? 유죄로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언제 당할지도 교사들은 언제 이제 아동학대를 고소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학생 인권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인권 침해를 막 신고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너무 이게 민원 제기하는 학부모님도 많고, 어떤 학교 선생님은, 진짜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막, 따기 때리는 학부모님들이 있고, 별 민원도 많고, 폭력도 교권 침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좀, 그냥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는 또 이제 선생님한테 직접 욕하거나, 좀 선생님 때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 좀 특이한 게, 어떤 생활지도 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네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복장검사했다고 그 학생이 커뮤니티에다가 네. 교사 욕을 써놨죠. 그래서 선생님이 고소해버렸죠. 네네. 그래서 전학 가기 전에 절대 고소치 안 하겠다 하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고소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여론조사 해본 건 아닌데, 네. 항상 당하고만 살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고소 한번 해보자. 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을 고소하거나 학부모를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 무마되고, 네네. 그냥 거기 교장 선생님은 좀 참으라고 하고, 웬만하면 그렇긴 하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지수가 생각보다 우리가 4시 반 퇴근하고 방학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편한 직장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그냥 보는 그런 이미지고, 최근 뭐 교총이나 교사노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다시 교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또 20%인가? 별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만큼 교사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고, 이런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교직 생활 하면서 조금, 그 황당한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우가 있어요? 황당하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학생들하고 남학생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학생 편을 너무 들어주는 것 같다. 좀 인권 침해적이지 않냐. 막 이런 학생 인권 조례 위반이지 않냐. 뭐 이런 황당한 민원을 또 받기도 했고, 또 수업 분위기가 너무 뭐 경직됐다? 막 이런 것들도 받았고, 뭐 황당하다기보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너무 딱딱하다. 이제 이런 또 너무 엄격하다. 좀 선생님이 단호하다. 이런 평가들 많이 받기도 했고, 별 민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런 그 경기도 교육청이나 아니면 무주교육지원청, 그리고 이제 봉주초등학교, 광주 봉주초등학교는 이제 교사들이 좀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을 조금 확 줄이고 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환경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사례를 조금 좋은 사례로 긍정적인 사례로 이 책에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모범 사례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기도 교육청이나 뭐 무주교육지원청이나 그 일반적인 학교에서 이런 기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교육계가 꼰대들만 있기 때문에 그러죠. 교육계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요. 관료제가 공고하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못 따라가는 거 제가 제시한 거는 대한민국 1% 이야기고 거의 안 하죠. 이런 바꿀 생각이 없죠. 본인들이 편한데 뭐하러 바꿔요? 교사들만 고생하면 되는데요. 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경기도 교육청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아직은. 12가지 업무를 넘긴다고 했는데, 행정실로 넘긴다고 했는데, 네네. 시범학교가 10개를 지정하고 싶었는데, 겨우 한 학교가 지정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교육행정직 노조에 엄청난 저항이 있었죠. 그분들의 승리로 끝났고요. 결국 한 개만 12개의 업무를 넘겼는데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중학교인데 주무관 3명을 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동안 교사들의 증언 없이 했었는데, 그분들은 업무 12개 가져간다고, 그 주무관 3명을 증언한다는 건 되게 기만적인 행위죠. 아무튼 되게 웃긴 결과였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굉장히 전 실망을 많이 했고요. 무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한 사례고요. 웬만한 공무는 교육지원청에 접수를 하고, 그리고 방과후 업무와 돌봄 프로그램 강사 업무를 지금 교육지원청이 다 해주고 있고요. 교원 호봉 획정 문제도 굉장히 행정실과 교감 선생님이 많이 싸우는데, 그 업무도 해주고 있고, 학교 업무지원팀이 이제 구축이 돼서 이제 그런 업무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가장 또 큰 거는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공모사업은, 예를 들면 영어체험실을 구축한다, 상담실을 구축한다, 뭐 도서실을 구축한다, 이런 공모사업이 학교별로 하는데, 공모사업의 문제점은 이러한 예산을 따올 때나 사업을 집행할 때, 교사들이나 행정실 직원들이 생산해야 될 공문이 엄청나요. 근데 무주교육지원청 이런 거 하지 말고 니네가 하고 싶은 거를 미리 말해라. 그럼 본예산에 넣어주겠다. 그러면 페이퍼가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을 무주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봉주초도 마찬가지. 봉주초는 어떤 경우냐면 봉주초는 이제 담임교사들은 업무를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업무를 이제 업무 지원팀이 많이 하는 거죠. 대신, 담임교사는 수업 시수가 많아요. 26시간 정도 되고, 업무 지원팀 교사들이 12시간 정도만 하고, 네네. 수업을 좀 조금 하고, 네네. 원래 전담 시수가 18시간에서 20시간인데, 네네. 12시간만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업무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봉주초는 그것뿐만 아니라 교무 실무사들도 일을 많이 해요. 품위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도 업무를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봉주초는 다른 일반 학교와 달리 교감 선생님과 교무 실무사들이 일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고 또 업무 지원팀이 담임 교사들은 수업을 열심히 해주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네네. 담임 선생님들은 업무 지원팀이 우리 업무를 해주고 있다는 고마운 마음들에 네네. 서로 이제 열정이 있고 서로 믿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서로 못 믿어요, 교사들끼리요. 왠지 업무를 빼주면 수업을 좀 소홀히 할 것 같고, 왠지 수업을 빼주면, 저분들 좀 노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업무 지원팀이라는 게 좀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업무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약간 업무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승진 라인이 되는 수가 있어요. 쟤네들 승진하려고 가는 것 같지, 뭐 의심의 눈초리. 쟤네 승진하잖아. 부장들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법원 행정처 아시죠? 법원 행정 업무만 하시잖아요. 그게 승진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권력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그런 권력화가 되는 거를 또, 되게 이상적인 건 알겠는데, 그냥 담임 교사들이 업무 조금 해주고, 그냥 수업 덜 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학교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업무 지원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서로 믿지 못하고, 뭐, 교감 선생님이나 교무 실무사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 책에서 또 흥미로웠던 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외국 사례를 들었어요. 미국은 이제 내가 해야 될 일과 역할, 이제 집중과 선택을 딱 할 수 있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내일과 내일이 구분이 없는 그런 이제 그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식으로 스위스처럼 이런 우리나라 학교들도 이렇게 운영이 되면 되게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저는, 학교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회처럼 운영을 하려면 그 학교가 내 학교다라는 이제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사들은 과연 학교의 주인 의식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학교를 직장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립학교라면 주인의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계속 평생 직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립학교는 더 주인의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는 발령 개념이죠. 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원하는 학교로 갈 수도 있지만 5년에 한 번씩 옮기기 때문에 이런 5년, 뭐 4년 뭐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이게 내 학교라는 생각은 주인의식은 쉽게 들지가 않죠. 그리고 또 내가 뽑은 교장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꾸 교장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교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학교는 바뀌거든요. 내가 원하는 교장이 온 것도 아닌데, 이게 내 학교인가? 네네. 이런 교장의 학교지 내 학교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민주적이지도 않은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애정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동료 간에도 그냥 유대관계라기보다는 그냥 몇 년 있으면 다 떠날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물론 친하게 지내겠죠. 그 당시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다시 또 흩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이제 공무로 교사가 그 학교를 지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니일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기 학교라는 곳은 니일 구분하지 않고 교사가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에는 크게 뭐 교감 교장 빼고 교사, 교육 공무직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공무원은 아닌데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 뭐 돌봄 전담사나 방과후 전담사, 뭐 이런 분들, 뭐 조리 공무직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교육 공무직이라는 무기계약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행정실에 일하는 교육 행정직이 있어요. 이 세 집단이 좀 이질적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나라도 이질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더 이질적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서로 이제 그런 관계가 좀 멀어졌죠. 직종 간 갈등이 아주 심각해요. 근데 교사들은 이제 노조 가입률도 되게 낮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노조 가입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공무직은 정치 기본권이 있어요. 저희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밀려가지고 행정 업무가 막 교사들한테 떠밀려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구분하지 않고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차라리 도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에서 니일레 구분해서 업무 표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저희 주장이죠. 네.